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자 교육 자동 셀링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격으로 대부분 참여하셨고요. 현장에 우리 패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어젯밤에 설명회 때 했던 이야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좀 더 세분화된 그리고 좀 더 적용이 가능한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얘기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자동 마케팅 쪽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는 했었는데 자동 마케팅에서 그냥 이야기를 흘려 넘어갔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자에 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동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고 두 번째 셀링 솔루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프로세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지 하는 프로세스 쪽에서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권도 어제는 끝날 때 시간이 없어서 일반 설명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은 이게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 플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걸 말하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조건과 플랜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동 마케팅 시대의 출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화 마케팅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자동 마케팅, 우리는 자동 셀링 솔루션, 자동 셀링 플랫폼 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화라는 말을 씁니다. 자동화라는 말은 100% 자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액션별로 중간에 행간들이 있겠죠. 그 행간들은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카피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가 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DB를 수집한다. 이거는 자동으로 수집이 되죠. 또 발송을 할 때도 자동으로 한번 걸어두면 계속해서 데일리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자동으로 발송이 되죠. 그 다음에 회신 연구도 자동으로 관리해 주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 마케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자동화 마케팅이라는 개념보다 자동 셀링이라는 자동화 셀링 자동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동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케팅에서는 자, 마케팅 자동화라는 말을 쓰게 되면 대부분 다 SNS 자동화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시키느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셀링 자동화 또는 자동 셀링이라는데 이거는 아웃바운드예요. 그러니까 SNS가 인바운드라면 아웃바운드는 메시지 영역. 이게 메시지라는 말은 이메일 메시지,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대면 메시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찾아가서 하는 전화 메시지. 한 5가지 영역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2가지를 뺀다면 결국 카톡, 문자 메시지가 있고 이메일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 아웃바운드형은 이 효율성이 좀 높아요. 왜? 내가 5명의 DB만 찾아냈으면 5명을 직접 공략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것을 셀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화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어제 제가 얘기할 때 나눴던 얘기가 요 페이지 하나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페이지가 어제는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죠. 교육에서 교육 어제 요거요. 요걸 한번 보시면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 못했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자,
시대별 마케팅 변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교환형이라는 게 있고 1870년까지죠. 그러니까 동력이 나오기 이전에 다 수공업을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지가 않았죠. 자급자족하거나 잉여물을 서로 교환하거나 정도. 두 번째 이제 동력이 나오면서 생산형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예, 인간의 힘이 아닌 기계라는 동력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되겠죠. 이때만 해도 생산만 하면 모두가 판매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 생산만 하면 그것이 마케팅과 동일한 얘기죠. 그 다음에 1930년 이후에, 물론 동양은 아니었지만 서양에서는 이때는 더 많아졌어요. 잉여 생산물이. 그러니까 세일즈맨이라는 개념이 탄생해요. 세일즈가 나서야만 판매가 되는 판매형 마케팅. 이건 제가 시대 보고 제가 만든 말들입니다. 부분을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 넘으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때부터 이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매스형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이건 세일즈맨이 했던 거라면 이때부터는 이제 물론 1950년대는 아니지만 그 뒤로 TV 개념이 나오면서 매스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이때가 이제 스마트폰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개인이라는 개념은. 그러다가 이때 와서 모두의 손에 스마트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이 타겟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야 드디어 마케팅에 타겟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말은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개인적 접근이 다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한 개인에게 접근하려면 누구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휴대폰 정보만 알면 그냥 다이렉트로 모든 사업자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고객이 관심을 갖고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또 비슷한 종류의 경쟁 업체가 또 관심을 뺏어간다는 거죠. 관심을 뺏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플랫폼 시대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또 쉽게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자동화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동화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이르는 겁니다. 즉 수동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자동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오면 결국 다 자동화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화 마케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인터넷과 그것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홈페이지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알고리즘 등이 붙으면서 자동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화란 정확하게 뭐냐? 마케팅 자동화란 핵심만 뽑아본다면 가망 고객을 먼저 찾아내는 거. 누구에게나 뿌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아복은 아이를 지금 출산해서 키우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내 가망 고객은 누구냐라는 것을 선정하고 그 가망 고객에 대해서 DB를 수집해야 돼. 그래서 DB 수집했네? DB 수집은 이런 걸 말하죠, 지금. 저도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여기 지금 저는 네이버 쇼핑몰에서 지금 3,000개 수집하고 있죠. 총 7,200개에서 3,140개 수집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망 고객을 수집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따가 수집 중지하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하고 나면 그 수집된 정보를 뭐라고요? 가망 고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네이버 샵에 있는 입점자들을 가망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네이버 쇼핑의 입점자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집이 되면 이제 이걸 가망 고객을 수집했으니까 어때? 이제 이 사람을 전환을 해야죠. 이제 리드로 전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 이야기를 듣게 내가 메시지를 보내서 나의 의견을 듣고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의견을 제안했어. 여기 이제 폰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한번 중단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중단해 가지고 수집 중지 하면은 중지가 되고 종료가 되죠. 이제 엑셀로 저장.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010 이 사람은 생활건강의 소원물이죠. 019 핸드폰과 이메일과 이름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상호, 이 가게 이름, 주소. 예. 이런 데이터 정도면 그분들하고 정말 소통하는데 쉽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즉, 뭘 진행하겠어요? 이분들의 핸드폰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죠.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이메일에다가는 제안서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문자에는 뭐라고 그래? 그냥 이메일로 제안서 보냈으니까 자,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하면 스팸으로 보여지지 않죠. 대부분 스팸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이런 고급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정말 공식적인 제안서 형식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자, 이게 이제 리드로 전환시킨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분들이 어디로 와요? 이제 나하고 친구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서는 어디로 가죠? 내가 주는 상품, 내 서비스, 내 재능, 내 기술, 내 지식을 그분이 필요로 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내 걸 구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예요? 리드로 전환시킨다라는 말은 그가 내가 가진 자산을 그분이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신발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신발을 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돈을 내서 내 상품을, 내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 예,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마케팅 자동화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글자 그대로 자동화 시켜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끼리 묶어서 시스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자, IM을 가지고 디버를 연결해서 메시지를 카피하고 문자로 채널을 만들고 데일리 발송으로 해서 예약을 걸고 그다음에 DB 신청창을 통해서 데일리 발송을 하면 DB 신청창을 통해 들어오고 고객 예약 관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하나의 연결고리죠. 예,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가망 고객을 나의 고객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우리는 마케팅 자동화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